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아빠 찬스라는 말을 이야기하죠. 아빠 찬스라는 것은 아빠의 후광을 입는다 그런 이야기죠. 조선시대 같으면 음서다 문음이다 해서 아버지가 벼슬을 하면 아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로에 나가는 수가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배경을 이용해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을 대개는 계속해서 벌문이다 또는 가문이 명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문의 세력이 큰 벌족 또는 이름난 가문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거 공부를 안 하고도 물론 문음보다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급제를 하는 것을 더 쳐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년만 두고 본다면 지금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조국, 딸, 아들. 그래서 법정에서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시제도에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70년대 79학번이라고 해서 79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예비고사, 그 다음에 본고사를 치러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할 때 90년대, 96년부터 제가 학원을 했는데 90년대만 해도 수능, 그것이 주류였습니다. 물론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어서 수시에서 내신 같은 걸 반영한다 하고 또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수능과 논술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노무현 때 이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하더니 이명박 때 많이 늘렸고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때는 더욱 늘려서 정교조 이렇게 해서 수시가 더 많이 차지를 했죠. 지금도 아마 수시가 한 60% 안팎 그리고 정시는 40% 안팎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수시는 아빠 찬스를 쓰기가 좋습니다. 조국이 그랬듯이 아버지가 교수요 어머니가 교수면은 대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교수 친구들만 해도 이쪽 저쪽으로 연결만 해도 아니면 같은 학교 사람들만 연결을 해도 저같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인 사람하고 되겠습니까? 그 정보와 실제적인 도움에서 그리고 끼워넣기 논문 쓰기라든가 끼워넣기 무슨 인턴하기 끼워넣기 수상받기 조국이 그런 것 저런 거 정경심과 더불어서 부부 교수다 보니까 다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그 표본을 보여준 겁니다. 아마 엘리트들은 그런 걸 많이 활용할 것이고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입시에 목을 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빠 찬스를 입시에서 이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좋은 데 들어가 그 다음에 아빠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의 이 지위가 높을 때에 대학 나와서도 취업 찬스라든가 승진 찬스를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빠 찬스를 쓰는 사람보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찬스를 주는 아버지를 띄워주는 자식이 더 위대하죠. 그러기는 하지만 그게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배경, 이른바 백 그게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래서 군대에도 끌려가고 전쟁 나서 한국전쟁 때 죽을 때 나는 아버지 백을 못하고 나서 죽는다면서 죽을 때 백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비극, 슬픈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아버지 복을 타고 나는 거 그게 옛날에나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고 지금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입니다. 그러면 아빠 찬스를 타고나지 않았느냐? 타고났죠. 태어난 것만 해도 아빠 찬스를 타고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또 빈농이었습니다. 한 대마직이 되는 논, 나머지는 소장농, 밭은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남의 논밭을 부쳐먹는 소장농이요. 빈농이었는데 자식은 6명이나 되는데 아빠 찬스를 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제일주의였습니다. 두 동생도 키워야 되고 또 할머니도 모시고 자식도 6이나 되니까 10명 안팎이나 되는
그런데 저는 그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작물을 선택하더라도 이를테면 오미자 선택해서 남들은 재미를 다 보고 몇 년 동안 해서 오미자가 좋다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우르르 따라서 심는 사람들이 오미자가 너무 지천이 돼가지고 오미자 값이 떨어지는데 아버지는 늘 막차였습니다. 상투 잡는 거예요. 그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1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어떻게 모험을 해가지고 남들 안 하는 걸 해서 먹여 살리겠습니까? 만일 그 모험한 농사가 종자든 품종이든 망하기라도 하면 자식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동생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종주의로서 안절제일주의로서 남들이 다 해서 좋다 돈 벌었네 하면 시작하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이게 농사라는 게 수급이 한 10% 정도만 많아도 폭 나가잖아요, 가격이. 그러다 손해보는 걸 많이 보면서 야, 나는 이제 정말 아버지처럼 저렇게 남 따라하다가 손해보는 쪽보다는 남 먼저 뭔가를 해치는 걸 해야 되지. 그런 아버지의 이 안절주의를 반면교사해가지고,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했는데 고지식할 정도였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주의자였지, 절대로 남을 속인다든가 아니면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가 그런 건 생각조차 안 했죠.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학벌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아야 돼. 근면성실한 그 몸으로 뭐랄까 재산을 보충하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취사 선택을 한 거예요. 따를 건 따르고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리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찬스를 타고난 셈입니다. 이게 아버지 찬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데, 과연 조국의 찬스가 자녀들에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아마 약이 된다고 하면서 그 친구들도 부러워할 거예요. 저는 아버지 잘 둬서 어머니 잘 둬서 정말 찬스를 이용해서 인생을 잘 꾸려가는구나, 인생이 잘 펴는구나,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저는 인생 성인가로서 많은 재벌들도 지켜보고 그 기업 흥망사를 보면서 아빠 찬스는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수가 매우 많다. 흔히 거대한 아버지 밑에 거대한 자녀가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빠 찬스를 약으로 못 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면교사를 했습니다. 안전제일주의, 좀 모험을 해야 되지. 아버지의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는 따르되 나는 너무 남을 추종하다 손해보는 쪽보다는 안전한 길로만 가다가, 그래서 제가 공무원도 하다가 사표도 공립학교에서 써내고 사립학교에서 써내고 과감히 팍팍 직업을 던지면서 앞길이 막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그게 바로 아버지를 보면서 그 성실성, 근면성, 열심히 살면 밥이야 먹겠지 하는 자세를 그랬답니다. 그리고 저를 그만큼 믿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성패를 겪으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를 과신하는, 과잉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또 견지하게 됐죠. 그리고 부부교사를 출발해서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적어도 밥은 굶어 죽지 않겠지 하는 신뢰감과 의존감이 아마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대학 진학, 저 시골학교 종합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전라북도에 진안 종합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남학생 한 반, 남학생 인문과 한 반, 농과 한 반, 여학생 한 반. 그래서 종합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삼수 끝에 전북대학교 들어왔는데 한 180여 명 되는 데서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시골학교에서 그게 스카이 들어가는 사람들 비하면은 전주에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서울 명문대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 우습겠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대로 저도 성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범대 나와가지고 교사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먹고 살 길을 마련했는데 과감히 사표 쓰고 나와서 조교하고 강사하고 교수 한번 돼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실패했죠. 실패라기보다도 제가 어찌 보면 교수도 마음에 안 들고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나이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뭐 되고 싶은 거 못 된 거 실패는 실패죠. 그 다음에는 학원을 차렸죠. 논술학원, 국어 전문학원 차려서 저라고 또 이 전주에서는 명성을 떨쳤죠. 한 15년 안팎 잘 나갔죠. 이렇게 대학 들어갔다가 교수 되려다 못 되고 교사는 됐지만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한 50살 되면서 과감히 또 나와서 작가를 하면서 뭔가 뜻을 펴자. 그리고 나처럼 시행착오 많이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인생 성형가로 나섰는데 보다시피 한 15년 안팎 됐지만 책 4권 내고 열심히 블로그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이렇게 유튜버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뜻대로 되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은 진행 중이죠. 작가로서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성공도 실패가 되는 거고 실패도 성공이 되는 거고 또 실패와 성공을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들어붙어 있는 여정 그 속에서 뜻대로 된 게 있고 뜻대로 안 된 것도 있는 거죠. 그처럼 저도 이제 30대 두 아들의 아빠로서 40대 후반에 아버지가 진 나이로 70 되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의 그 좋은 점을 본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찬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자녀들에게 찬스가 기회가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아마 자녀들은 저도 답답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내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러고 15년 안팎이나 한다고는 했는데 뭐 역량도 부족하고 기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회도 안 맞고 제가 학원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참 찬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줘야 되고 때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되지 자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빠 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 찬스를 잘못 이용해서 아버지들이 어렵게 대학도 못 나와가지고 기업을 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교육 원한을 뭐랄까 심어줍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 원한을 풀려고. 그러다가 공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유학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맡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 성공하고 자녀 교육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지만 이 자녀가 아빠 찬스를 잘못 써서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미국 상황과 한국 상황을 몰라가지고 한국에서도 이 컨설턴트네 뭐네 하는 이 교수들 이야기를 듣다가 국문 가기도 안 해본 사람 이야기 듣다가 아빠 밑에서 그 찬스를 이용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경영 수업을 받기는 하지만 과잉해서 너무 그 자신감이 그리고 미국 상황과 한국 상황을 몰라서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안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민 서민들의 고민을 몰라서 그리고 엘리트들하고만 사귀어가지고 듣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허황된 이야기 이론 탁상 공론이다 보니까 그냥 머리로는 막 앞서가고 다 되는데 현실에서 되지 않고 그리고 엘리트식이 있다 보니까 그 계급의식이 있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과 나이는 많은데도 경험이 많은데도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들으면 아 저 사람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때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200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꼭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자녀가 DNA를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경영 능력을 그대로 전수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가 너무 자녀를 이렇게 공부 중심으로 키워가지고 자기가 못한 공부에 너무 가산점을 주어가지고 진짜 능력 있는 좋은 대학은 안 나왔지만 국내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한 여러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을 물리치고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을 했다가
그런 얘들이, 망한 얘들이 꽤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그리고 가르쳐 준 것만 해도, 또 어려운 속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못 배우고 가난한 속에서 동생들도 하면서 자녀들을 여러 키운 그 사람 찬스가 재벌들이, 대학 교수가 가르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찬스를 마련해 주고, 품질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조국 자녀로 태어난 것만이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조국은 워낙에 드러났으니까 그러지만 그런 사례들을 흔히 보고, 저도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도 지방에서 이렇게 시골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참 전주같이 좁은 곳에서 뭐 아빠 따지고, 오히려 그 이를테면 뭐 교직에 있었다든가 교수에 있다든가 그런 자녀들 보면 악착스럽지 못하고, 그 찬스를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얻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성과도 별로 못 내고 그만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안일한 인생으로 보면 그런 대로 괜찮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약자들에게 희망을 준다든가 아니면 학문적 성과를 낸다든가, 이 학문 세계도 그런 겁니다. 정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세다 3세다 해가지고 뭐 꼭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프리미엄은 아닌 겁니다. 아빠의 장단점을 수용해서 나름대로 취사 선택해서 약점도 힘으로 쓰고 강점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힘으로 쓰는 그런 사람이면 좋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아빠 밑에서, 거대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 길게 보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이 경영계도 많이 보잖아요. 경영계를 많이 보는데 아빠를 빛내는 사람이 오히려 위대합니다. 정주영이 아빠 찬스로 성공했습니까? 이병철이 아빠 찬스로 성공했습니까? 이승만 아버지 뭐 보잘것없었습니다. 물론 전주 이씨로서 왕족으로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괜찮은 뭐 아들로 태어난 문재인이 이런 사람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박정희한테. 정주영하고 게임이 됩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 몇만 명 모아도 정주영, 이병철 못 당하죠. 그러나 그 문재인 아버지 대단했잖아요. 그 함흥에서 그 당시로 고등학교가 나왔던가요? 그 일제시대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관리한 사람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일제시대였던가요? 정주영 그때인데도 본인이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정주영의 초등학교 학력도 당시로서는 한 10% 안팎이 들 정도로 초등학교도 못 가고, 정주영보다 나이도 적은데도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하다가 중퇴했잖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는 게 그 아버지를 더 위대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했지만 6이나 되는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최선을 저는 못 받는 것을 오히려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아빠 찬스,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그런데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자녀가 하기 나름입니다. 조선조에는 그래요. 명문 벌적으로 태어나면 벼슬하기 좋았죠. 지금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직업 괜찮은 거 얻기 좋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우 자리 잡는 것보다가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조선시대처럼 길이 아주 막힌 건 아니니까 부모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부모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자녀와 부모가 서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아빠 찬스, 약인가 독인가, 자식 하기 나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